그렇다면 이분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즘은 자기 관절을 이용하는 그런 교정 절골술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전 이름이 고철희고요. 몸으로 일을 해서 하다 보니까 무릎이 나갔어요. 무릎이 이제 연골이 반월판이 안쪽이 다 많이 이제 소모돼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로 통증이 있어도 계속 버티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거의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아픈 통증에 좀 딱딱한 땅을 받으면 이제 충격이 오면서 몸이 주저앉아요. 자꾸 한쪽이 주저앉고 또 그러면 그걸 버티기 위해서 또 한쪽이 또 주저앉고 그게 쑤시고 찌르고 막 찌르는 감정이 계속 수시로 와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이. 이분은 다리의 전체적으로 내측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국한적으로 심하게 오신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사람의 고통은 사실은 그 누구도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관절 연골이 벗겨진 부분은 그 연골 부분이 이렇게 맞닿게 되면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은 그런 고통을 호소를 하는 걸 보면은 관절염이 참 어려운 그런 질환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측하고 좌측이 바깥쪽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관절의 내측 부위가 아주 많이 좁아져 있고 위에하고 아래 뼈들이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측에 원래 가지고 있던 연골이나 연골판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다든지 안 그러면 많이 찢어져 가지고 상해 있다든지 어떤 기능을 못하고 바깥쪽으로 밀려 나갔다든지 했는 그런 내측 부위에 국한된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는 O자형 다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첫째 나이가 너무 젊습니다. 의료보험의 기준을 한다면은 적어도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60세 이전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에 적응증은 되지 못하고요. 또 MRI나 이런 걸 찍어가지고 관절 연골의 어떤 손상 정도를 보니까 내측에 집중되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바깥쪽이나 이런 데는 그런 대로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 교정 절골술을 하게 됩니다. 오다리 교정, 흰다리 교정술이라고 말씀하죠. 흰다리 이렇게 흰 다리를 직선을 좀 이렇게 각도를 벌려서 이제 해놓는 수술이에요. 수술하고 나니까 일단 고통이 사라지니까 잠은 편하게 잘 수 있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를 더 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아직도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될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했죠. 지금 다리가 이렇게 O자 다리가 있습니다. 이쪽은 간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안쪽이 간격을 유지를 못하고 뼈하고 가깝게 가면서 관절염이 와서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그런 소견인데요. 이렇게 뼈를 절골을 합니다. 이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틀어주죠. 벌리는 요 공간에다가 보통 인공뼈나 대체물을 집어넣어서 그 쇠판을 고정을 시킵니다. 심하게 안쪽으로 휘었던 다리가 반듯해지는 그런 효과를 내고 관절의 축의 변화를 유도를 해서 통증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O자의 다리에서는 이런 절골술이 인공관절을 대신해서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자기 관절을 이용하는 그런 교정 절골술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사실 인공관절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됩니다. 절골술은 보통 수술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전제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리가 휘어져 있는 방향의 한쪽 면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 반대편 그러니까 안쪽이 망가졌으면은 바깥쪽은 아주 건강을 해야 됩니다. 또 바깥쪽이 망가졌으면 안쪽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안쪽 바깥쪽이 다 망가졌다면은 절골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쪽이 다 망가진 경우는 결국은 인공관절로 가야 될 문제이고요. 관절의 한쪽 면이 망가지고 한쪽 면은 그런 대로 괜찮을 때 수술이 적응증이 되는 겁니다. 10월 20일 날 1차로 왼쪽 다리를 수술하고 8주 후에 오른쪽 다리를 또 수술하게 됐어요. 걸을 때 일단 제가 통증을 못 느끼니까 첫째 좋고, 그다음에 또 키가 한 1.5cm 커집니다. 키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공기를 마시기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절골술은 좋은 점이 자기 관절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이라 환자가 느끼는 만족감이 큽니다만은, 아무래도 다리가 휘어진 다리를 절골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리면서 만들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리 길이가 길어집니다. 보통 한쪽을 하고 나면은 한쪽 다리가 보통 1cm, 1.5cm 정도 길어졌다고 대개 환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조금 길어졌다고 느끼지만은 어떤 보행이나 이런 거에 크게 절지 않고 크게 보이는 소견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술은 상태가 깨끗한 편이죠. 뭐 이렇게 덫이 나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염증성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6주를 말씀을 하시면 편하게, 8주면 아주 거의 다 나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근력을 좀 키워야겠죠. 근데 왼쪽 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딱 8주 지나서 이제 9주째 접어든 상태입니다. 아주 좋아요. 보통 이 절골술을 하고 난 다음에 뼈가 붙는데 걸리는 시간이 6주에서 8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라든지 또 환자의 수술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무릎 운동이나 근력 운동들을 조금씩 같이 재활을 같이 해 나갈 수가 있고요. 한 2달 정도, 8주 정도 지나면은 보행도 하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절골술도 상당히 좋은 치료 방법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안에 조금 이 신경을 지나면서 절단이 되니까 이 부분이 신경이 조금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감각이 좀 없어져요. 여기가 조금씩 돌아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이제 감각이 없는 부분이 생겨요. 다시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주위의 수술 중에서 특히 내측부에 이런 절개가 들어가는 이런 수술은 무릎 아래쪽으로 담당하는 감각신경을 손상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감각이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든지 옷이 닿아도 감각이 좀 무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져 가지고 적응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형외과라고 하거나 신경외과라고 하는 분들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주사를 놓고 신경 주사를 놔서 근육을 조금 좀 덜하다. 그다음에 또 연골 주사를 놓는다. 맞고 나면 3일이면 그 통증은 다시 돌아와요. 그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내일 모레 또 오실 수 있습니까? 내일 모레 또 오셔야 됩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술 안 해도 된다는데 통증 클리닉하고 이곳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진행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 수술이 꼭 필요하고 또 우리 환자분 같이 이 정도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면은 MRI 사진을 꼭 찍을 수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정형외과 무릎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선생님을 진료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